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구리 스크랩을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구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로 속이거나 수출 신고 가격을 낮춰 수천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산을 비롯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시도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협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기회발전특구를 금융기업을 유치해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구리 스크랩을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구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로 속이거나 수출 신고 가격을 낮춰 수천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수색합니다. 안에 있는 마대를 열어보자 구리 스크랩이 발견됩니다. 가격이 15%가량 저렴한 철 스크랩으로 속여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밀수출하려던 걸 선적 전에 적발한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품목을 속이거나 구리 스크랩 가격을 낮춰서 신고해 수출한 업체 8곳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998억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13,000톤을 철 스크랩으로 속이고 밀수출해 매출 규모를 줄이고 세금을 탄류했습니다. 또 4,555억 상당의 구리 스크랩 55,000톤의 가격을 812억 원으로 낮춰 신고하며 3,743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1kg당 평균 7달러인 구리 스크랩 가격을 1달러로 신고해 수출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차익 대금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돌려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구리 스크랩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1,3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통한 수출대금 밀반입이 적발되었고 그 밀반입된 자금은 개인 계좌나 개인 금고에 은닉되어 있는 것 또한 적발하였습니다. 구리 스크랩은 대부분 중국으로 밀수출됐습니다. 중국은 건설 등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구리를 금융수단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비축량을 높이려는 분위기. 세금 계산서 등 거래 서류 없이 구리 스크랩을 수집하는 업자들은 국내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현금 거래도 가능한 중국계 수출업체 쪽으로 많은 물량을 넘겨온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8곳 중 3곳은 중국인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와서 좀 더 높은 값으로 구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리를 파는 국내 업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개 업체 대표와 직원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화물 운송 주선업체 직원 등 12명을 송치했습니다. 세관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구리 원자재를 수급하지 못하면 국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해외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일하거나 배우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쉰다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에서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니트족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지도 한참 됐죠. 일각에서는 이런 니트족이 늘고 있는 이유를 먹고 살 만한 부모에게 의존해서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탓만 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죠. 2022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를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층도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청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아대와 동서대는 통합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대학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겠다는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와 대학은 앞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 산업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을 운영하는 등 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본지정된 동아대와 동서대에는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규제 혁신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을 2026년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20개의 글로컬 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과 대구, 경남, 대전 등 8개 시도단체장과 구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협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종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로서 부산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다양한 금융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회가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부산시가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사전협의 없이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일조권과 조망권 등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김해의 한 탁구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이 남성, 알고 보니 창녕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긴박했던 그때 당시 상황과 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녕소방서 소방행정과 배현준 소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녕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배현준입니다. 네, 사고 당시 소방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상황은 탁구장에서 동호인 한 분이 심판을 보는 와중에 옆으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제가 쓰러짐을 목격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또 전화 중에 119 상황실에서 의료지도 선생님과 전화를 연결해 주어 환자 상태를 설명드리고 의료지도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 소방사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현장에서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그 당시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솔직히 좀 긴장되고 걱정도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제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또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환자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고 긴장되는 것보다 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또 기력을 되찾고 있다고 전화를 받아 또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보듯이 심폐소생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시죠. 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심정지 환자는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4분 이내에 빠른 처치, 물리적 압박을 가해 뇌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의 뇌는 산소 공급 없이 4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시작되며 6분 이후로는 또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10분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쓰러짐을 발견했을 때는 빠른 신고와 119 상황실에서 안내해주는 응급처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소방서 소방행정과 배현준 소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학교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7일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피해 신고 접수 상황을 보면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등 총 196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9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보호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대응팀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정기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긴급 심리 상담 치료와 법률 상담 등 지원 대책도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경찰로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가 10여 건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현재 피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조사 결과가 집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된 양식어류 피해는 27일 기준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등 4개 시군에서 1,754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피해액만 297억 원에 이릅니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피해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 복구 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해역은 냉수대가 소멸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5일부터 경남 바닷물 온도는 평균 28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29도를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김해 빙상장이 해외 피겨 선수들의 하계 전지훈련지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김해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에서 총 22명의 피겨 선수들이 우수한 코치진과 공항 접근성을 이유로 김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함께 제26회 남녀 피겨 꿈나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